오늘 토론회는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4번 김철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4번 김철민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조빈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안산시장 후보 조빈주입니다. 마지막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재종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재종길 시장 후보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의 토론은 모두 종료됩니다. 그럼 발언 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 후보자 간 질문 시간은 30초, 각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 예고의 의미로 경광등의 파란 등이 켜지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 등이 켜집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5초 이내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만큼 각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 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철민 후보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시장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홈런 타자 김철민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원지인 안산시는 더욱더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에는 평소 안산시에서는 각종 축제도 열리고 또 각종 웃음거리 만발한 축제의 달이지만 요즘 들어 안산시에는 슬픔만이 잠겨져 있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도 더욱더 선거 분위기는 열띤 공방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년과 다른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선거 문화를 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를 비방하거나 헐뜯고 유언비를 난무하는 그런 선거보다는 인물 위주 또는 정책 위주의 그런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안산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진정한 강한 안산이 될 수 있고 또 희망의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시장 출마해서 민선 5기 시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역대 민선 시장 중 최초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시장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 6기 민선 시장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5기 때 마무리 못한 여러 정책들을 6기에 연장시켜서 강한 안산, 또 희망의 안산,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만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선거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고 인물 위주의 멋진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조빈주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안산시장 후보 조빈주입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로 최근에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과 효율이라는 성과주의에 매달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과 안산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두렵고 죄스럽습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드러냈으며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수습해야 할 책임도 정치권에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슬픔을 딛고 안산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삶, 지금과는 다른 선택,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20년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 행정의 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저의 장점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깨끗함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 조빈주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종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재종길 후보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슬픔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과 그 이웃, 안산 지역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위원장으로서 정부 그리고 국회와 협력하여 철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했던 17대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범정부적인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 재종길을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되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안전이 우선되는 생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공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 많은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관피하라는 공직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도 국민의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난 4년간 연이은 공직부패로 청렴도가 전국 75개 도시 중 54위, 경기도 27개 도시 중 21위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깨끗한 리더십으로 사람이 존중받는 잘 사는 안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자의 출마의 변인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2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시민들에 대한 치유 방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안산 단원고의 슬픔은 한 학교만의 문제와 슬픔이 아니라 안산시가 안고 가야 할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사회 전반적 치유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조빈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뼈아픈 기억입니다. 사후 대책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과 구조된 학생, 나아가서는 안산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 역시 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재해 시
정신보건의료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마음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산시가 안전도시로 지정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안산에 건립해 평생토록 보살피겠습니다. 이미 센터 건립을 위한 법안을 김명현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발의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사회단체, 종교,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재단이 안산에 설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재종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즉시 진도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날 아침 민간 잠수부들과 함께 가장 최전선 작업 현장에 갔습니다. 수색을 돕고 또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잠수 전문가로서 또 해양 전문가로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나 그 이웃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이 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유의 대책은 가장 큰 치유는 분명한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분명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억울함을 달래고 비로소 추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치유해야 합니다. 안산은 우리가 오랫동안 작은 공동체가 이웃을 보살피고 서로 위로해 왔습니다. 이런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희생자들이 치유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진표 도지사 후보와 함께 안산특별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치안과 소방, 전기, 가스 모든 안전사고와 연결된 지휘사령탑을 안산시장이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 6시 분향소를 찾아갑니다. 함께 그분들과 함께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해양 전문가, 또 구조 전문가, 안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들보다 국민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아이디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 공모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당선과 동시에 제일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산 시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민들로부터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산을 대구 참사에 이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성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참사 때 보니까 유가족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안전 체험관을 설치해서 지금도 괜히 분란 소지가 많은데 모든 것을 유가족 위주의 안전 성지를 만들어서 교육과 홍보가 담보된 그런 안전 성지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간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월호 참사를 홍보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두 번째는 안산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의 구경 중 구봉도의 낙조와 시화호 조력발전소 등 6곳이 대부도 일원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도는 천혜의 경관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관광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도 외에도 안산에는 갈대습지공원과 다문화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안산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재종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산업이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이자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입니다. 우선 굴뚝 없는 고부가치 산업인 마이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이스란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관광 사업을 말합니다. 안산이 수도권 대도시에 인접한 해양도시로서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고속도로와도 직원거리에 있습니다. 생태관광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리고 국제영화 테마파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파크에서 촬영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학습과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하면 저희 안산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화제를 더불어 개최하겠습니다. 대부도는 보물섬 프로젝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천혜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도에서 도보와 자전거 여행길 또 자연 체험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뮤지엄 거리 그리고 염생식물연구소, 음악당, 해양 테마파크 등을 만들어 보다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서 대부도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연간 800만 명이 오는 대부도 지역, 우리 안산 지역에 관광 산업을 적응시켜서 고부와 같이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철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1대에서 4대 민선시장들께서 행정을 펼친 거 보면 거의 전시행정과 취득행정에 그쳤습니다.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관광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눈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선 5기에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안산의 미래는 해양 관광 산업에 있다고 천명하여서 곧바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양과 관광과를 만들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또 문화관광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공조적을 통해서 체계에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역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안산이 지금 보면은 용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룻밤 자고 가는 숙박형 관광지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제는 1박 2일, 최소한 2박 3일 정도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미 대부도 대부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또 해솔길 등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능하면은 모든 정책을 쏟아 부어서 금방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접목해서 그야말로 안산시가 자랑할 수 있는 안산시의 주머니들 세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빈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안산의 관광 활성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부도 테마 관광형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도의 뛰어난 자연 환경과 테마가 결합된다면 제주도의 올레 테마길이 제2의 관광 부흥을 가져왔듯이 대부 해솔길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도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양 관련 대회와 리조트 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전략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을 마을과 연계해서 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마을 놀이터 등을 상설 무대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마을마다 예술 테마로 꾸며진다면 자연스럽게 예술 테마형 마을 관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다문화 특구 패키지 관광형입니다. 현재 원곡동의 다문화 거리와 대부도 생태 체험 등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다문화는 안산의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풍부해 거리 재정비와 상품 개발, 다문화 체험 등을 통해 독창적인 경쟁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 후보자별 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1분 30초이며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지역 경제가 역시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 지역 기업과 상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요식업과 재래시장 등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침체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유능한 가장은 돈을 잘 쓰는 가장보다는 돈을 잘 버는 가장이 유능한 가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돈을 시 예산을 가지고서 돈을 폼나게 잘 쓰는 시장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시 세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유능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임기 초기부터 일관되게 안산시의 세수익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안산시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9,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소득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은 또 주머니가 튼튼하게, 그리고 또 시나 국가는 또 세수를 통해서 많은 또 이익을,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돈을 쓰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임기 말기에 반달섬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만 평 정도의 시야호에다가 대투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잘 완성되면 건국 유사일의 최대의 아마 투자처가 될 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빈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허브 창의혁신 프로젝트에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노후화된 공단을 혁신하고자 안산 스마트허브를 재생사업단지는 물론 혁신사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창의혁신 프로젝트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와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둘째, 바늘공단 내 염색단지 전면 이전을 산자부에 건의해 공단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굴뚝산업의 대명사인 염색단지 전면 이전은 초기 사업비가 1조 원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산의 수건사업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염색단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정보통신과 자동차 항공 부품 R&D 센터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바늘공단 내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글로벌 첨단 지식단지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 500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용적률을 높여 테크노파크와 오피스텔, 운동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종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안산 스마트 허브를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산, 하견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새로운 클러스터 기반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러스터 기반을 통해서 업종별 특성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 10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규모가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 점유율 1, 2, 3위의 기업을 우리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10개를 안산에 키워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종 변경 등을 통해서 지역 상권 통합 브랜드 마케팅, 상권 진입로 정비,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을의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겠습니다. 옛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골목시장에서 새로운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골목시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재래시장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 지역 4개 대학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겠습니다.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답변에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께 상대 후보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조빈주 후보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네, 김철민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인데 사업을 총괄하는 쿠메사의 연매출을 보니까 2천억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달섬 프로젝트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조빈주 후보께서 공부를 좀 덜 하고 나오셨네요,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시려면 좀 사실 입각해서 질문해 주면 고맙겠고요. 제가 그 구매사를 직접 가보았고 또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반달섬 프로젝트는 한 개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미 수자원공사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가지고 또 도시설계 변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이 조금 꺼리고 있는 상태이지 이것이 제가 시장에 재인되면 이 반달섬 프로젝트만큼은 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종길 후보께서 김철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민 후보께서는 반달섬 프로젝트가 이제 주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제 잘 성공되면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콘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반달섬이 시아호의 수류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시가 발표하는 그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대개가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시의 예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100% 시 예산이 10원도 들어가지 않는 민간 위주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는, 안산 시민들로부터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 기업에서 40% 정도, 또 국내 기업의 60%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내부가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수류의 환경 전문가시니까 역시 또 그 말씀 지적해 주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쿠메사와 수자원공사 간에 지금 오래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량의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빈주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재종길 후보께서 조빈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안산 스마트 허브의 3가지 변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염색단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두셨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염색단지가 이전되면서 또 악취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악취의 핵심은 염색단지라 보기에는 다른 기업에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염색단지가 이전되면 단순히 염색단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 파워플랜트도 이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염색단지 18만 평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가 섬유도시로 선포했고 염색단지 전체를 전면 이전할 경우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적극 찬성하고 있고 산자부도 공단 구조 고도화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현재 염색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도 반응이 좋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일부 약취 문제가 전면 해소된다기보다는 일부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악취가 해소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자동차 항공 부품 R&D 센터를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염색단지 이전에 대해서 묻고 싶었었는데 네. 우리 제부께서 먼저 물었는데 보충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염색단지라면 그 주인들이 다 개인들입니다. 법인인데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수조 원의 자산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만 가지고서 옮길 수 있는지 또 딱 그에 따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반환공단 구조고도화가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서 가능한지 아니면은 민간들이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럼 염색단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옮기는 것은 어느 경우는 입주 업체의 의사에 맡겨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염색단지가 섬유 산업이 발달되는 북부 지역에 같이 모였을 적에 거기에서 협동을 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이전 관련은 관계부처와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기업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종길 후보께서 상대 후보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역시 또 다들 일자리 창출이니까 일자 창출에 다들 신경 많이 쓰는데요. 제 후보께서도 뭐 히든 챔피언 10개 기업 정도를 안산에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은 안산이 이게 공단이 지금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또 안산은 또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곳이 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혹시 히든 챔피언을 1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신지 한번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 제조기업체가 만약에 되지 않습니까? 이 만여 개 중에 히든 챔피언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안산시가 역량을 총집결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개를 지원해서 1개만 히든 챔피언으로 나와도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향후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투자해서 10개의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내면 이것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안산의 동력 사업으로서 안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사업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강소기업, 즉 히든 챔피언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조빈주 후보께서 제종길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종길 후보님은 지난 3월 28일 상인들을 만나서 서민을 위한 활로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공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뚜렷하게 제시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일동에서 골목 상권과 육아 그리고 지역에 문화 활동하는 분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진 이유는 그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하나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그 생산 기반의 틀로서 거기에 있는 작은 골목에 옛날에 있던 작은 슈퍼마켓, 책방 또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통영이나 대구, 부산 등의 옛날 골목을 되살리는 재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골목 상권은 잘만 하면 전국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공동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육아라든지 다른 그 공동체의 구성 요소들의 어려운 점을 서로 이웃 간에 보살필 수 있는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만 된다면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또 이런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안산 지역의 브랜드가 되어서
문화 관광객들을 안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공약 중에서 이 골목 상권에 대한 공약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세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질문의 주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입니다. 얼마 전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의 용기, 행정당국의 지원 체계, 사회적 관심 등 세 축이 맞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복지 행정의 방향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후보자께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조빈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얼마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대에 여전히 복지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되 우리 사회는 복지가 절실한 계층인 우리 우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므로 선별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의 궁극 목표는 부재가 아니라 자활이므로 마을에서 일자리까지 해결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마을의 복지기관과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을 돕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지종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서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즉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안산특별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 굶는 사람이 없는 곳,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찾아주는 예방복지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는 개별로 행정기관을 찾아가고 또 일일이 얻어내야 하는 그런 복지입니다. 그런 복지로는 가정에 희망을 줄 수가 없고 또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세대원 전체를 설계하는 가구별 복지 설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구별 복지 설계사를 양성해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가족에 적합한 복지 자원을 보험과 같이 설계해 지역의 자원과 연결해 주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통장복지도우미가 건적거리에서 이웃의 삶을 살펴주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산특별시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희망을 잃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만큼 복지는 시대의 화두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가구들이 또 인구가 너무 많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법과 제도 안에 넣어서 보호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안산시의 예산과 또 국가 예산을 이외에도 안산시가 갖고 있는 특화된 여러 장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고 또 수많은 또 단체들을 이용해서 이분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1:1 복지 도우미 제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그 동네에 다니면서 취약계층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고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노란 붕대라든지 또는 우체국 등을 설치해서 항시라도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복지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산시는 지금 24시간 희망 두드림 복지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시켜가지고 더욱더 사각지대에 계신 복지인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조빈주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재종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조빈주 후보께서는 가족 행복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이런 가족 행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장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복지 사각지대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행정의 의가 사회의 기본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사회 문제도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정책을 네. 질문 네, 제가 다시 잠깐 놓쳤습니다. 네. 질문 그럼 진행을 할까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은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마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을 복지에서 복지가 구제가 아니고 자활을 통해서 그래서 구제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자활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동 기본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를 해서 복지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재종길 후보께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양 후보께서 복지정책을 펼친 것을 봤더니 그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다. 또 그 중에서 특히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세대별로 가구 복지사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어제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 나가서 발표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예산을 고려해서 부분 수용할 것과 또 예산에 고려한 변경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고려해서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나온 이 설계사들은 우리 김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부터 시도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면 차차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굶지 않고 학교 못 가지 않고 건강진단 못 받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동력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사회,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핵심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종길 후보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빈주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재종길 후보께서는 근로자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야 실효성을 거두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 공약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실효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선 공공분야에서부터 생활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입찰 사업주들에게 공공 분야와 같이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입찰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활임금의 분위기를 확대시켜 나가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또 근로자가 행복하다고 하면 생산력도 늘어날 것이고 또 구매력도 늘어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는 브라질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 분야에서부터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가고 또 안산과 연계된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전체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던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빈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철민 후보께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 얼마 수준으로 그렇다면 소요 예산은 추정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생활임금을 약 최저 조금 아까 재정기획 후보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안산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요구만 받는 것이 최선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편성 안 해봤지만 약 20억에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재종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역할을 했던 무암돌봄센터가 안산에서 2012년에 예산 문제로 없어져 사업 내용이 매우 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허브에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아까 기여하셨다는데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무암돌봄센터는 이제 경기도와의 매칭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된 것이지 영역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 없고요. 지금 기업들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일부 하고 있지만 그 세계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약 400개, 300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141 경로당을 통해서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그 경로당뿐만 아니라 보면 각 기업에 가서 방문해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내가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질의응답에 성심껏 임해주신 각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공약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 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발표 후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재종길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안산을 환경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산을 지금의 2.3%에서 2년 내에 4%까지 올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산을 4%까지 올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은 지역을 역동성 있게 만들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칙한 상상이 일상에 되는 문화예술벨트 X 프로젝트와 생태천이 살아있는 수배도시 생태벨트 Y를 조성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서울예술대학에서 한양대까지 이어지는 선과 부곡동의 망건당에서부터 원곡동 다문화까지를 이으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죠. 이것을 X로 하고 이 지역을 문화적인 성장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지역은 각 대학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4개 대학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중앙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한양대학과 서울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들과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었습니다. Y벨트라고 하는 것은 안산성과 하정천 주변에 생태적으로 안정된, 지금 하정천은 좀 오염되어 있거든요. 오염된 것을 치유하고 숲을 더 조성해서 안산에 들어서면 아, 이것이 숲의 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쾌적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므로써 우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안산이 생태적으로 거듭나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계 후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자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4년간의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3%의 문화예술을 4%로 올리겠다 말씀했습니다. 금액이 따져봤더니 300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물론 개발 약속은 개발을 안 하고 또 큰 공공 프로젝트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과연 이것이 4%까지 올렸을 때의 다른 예산을 어느 곳에서 줄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4%라고 결정할 때는 여러 도시의 예산을 봤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4%가 넘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3.5%에서 4%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그렇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 예산을 쭉 살펴봤더니 주로 그동안의 문화예산도 주로 건물을 짓는 예산이었고, 또 향후 5년간의 예산들도 쭉 살펴보면 건물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건물도 지어야 하지만 이런 건물 예산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조금 줄이고 하면서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첫 해는 어렵겠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4%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4%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하는 여러 창작 전문가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이런 사기 고취가 지역 역동성을 강화하고, 이 역동성 강화는 대학생들이 안산 시내를 몰리도록 하고, 이 안산 시내에 몰린 대학생들의 창의력이 다시 기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도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반드시 4%로 2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빈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네. 시간 30초입니다. 예, 재정길 후보께서는 단 한 번도 국제영화 테마파크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약으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의 예비 후보가 내세웠던 2조 원대의 규모의 테마파크 유치 공약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당 후보가 내세운 그 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업 주체는 여당의 한 분, 야당의 한 분에게 그 사업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그 해당 후보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여당 후보께서 예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여당 후보와 협의와 관계없이 저는 저와 접촉을 했던 그 관련 회사와 얘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어느 날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국제 테마파크, 영화 테마파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이런 투자 계획 회사가 단순히 안산의 어떤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수도권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안산이 최적지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장의
출마하는 두 분의 후보와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여당 후보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것을 안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정길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들의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철민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 2분입니다. 예, 제가 김철민 진심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공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 드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안산시를 치유의 요람이자 안산 안전 제1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취임 즉시 범시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산학연 및 의료계 등과 연계하여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의 치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안산을 위하여 CCTV를 확충하고 통합 관제망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기후를 의무화하고 민관경이 합심하여 거미줄처럼 촘촘한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는 안심 드림입니다. 안산에 거주한 대학생들을 위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하여 서명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지원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편안 드림입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육아 부담으로 출산율이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산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취약전 영유아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산의 주민등록을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질환의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민 후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자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빈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철민 후보님은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2년 동안 총 45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재사용 허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시민의 세금만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전시 행정을 위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임기 때 저를 비방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께서 저한테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30만 평에 대해서 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산시가 태성 테마파크의 개발 계획권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관리권이 있고 또 결정권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고 또 47억이라는 돈은 안산시가 자원의 47억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투자한 돈까지 합해 47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오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파크,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는 아마 안산시가 자랑할 수 있는 관광의 젖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종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김철민 후보께서 세 가지 드림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전 드림에서 CCTV 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 환경 디자인 도시나 마을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 환경 디자인 도시나 마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무슨 도시냐 설문조사를 하면 안전한 도시를 손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안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금 임기 4년 동안에 CCTV를 대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CCTV도 교체해서 양질의 걸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전과 환경이 접목된다. 안전하면 환경도 살아날 수 있고 또 환경이 살아나면 또 안전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큼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민 후보의 공약과 상대 후보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빈주 후보의 공약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가족 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 기호 1번 조빈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며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의 제일 목표를 가정 행복에 두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매일 6상 정도가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도 3,4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전체 노인의 10명 중 3명가량이 홀로 고독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을 만큼 가정위기가 심각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살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도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가정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 부부, 노인 등이 겪는 가족 내 갈등과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하고 나아가 생활 자리까지 돕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모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마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마을마다 복지 모형은 달라야 합니다. 긴급복지 이웃 돌봄제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시설 종사자 모두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촘촘한 마을 복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지도우미 통장제는 복지 전문가를 통장으로 위촉해 마을에서 더 보살펴야 할 계층을 근거리에서 살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는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조빈주 후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자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가족 행복을 중시하는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 복지인데요. 일자리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건지와 마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또 마을마다 새롭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조빈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복지센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되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생계와 연결시키는 이런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로운 모델. 예. 마을 복지 새로운 모델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 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새로운 모형을 정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어서 김철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조변조 후보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는데 조금 그 숙지를 현재 행정이나 관료 시스템에서 숙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하신다는데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중에서는 우선 지역의 재생 분리 사업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관리라든가 또는 일반 강사들의 채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가 질문이 없어 아쉬워요. 네,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각 후보자가 공약 발표에 따른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2분씩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마자 저는 안산시 의장인 전준 의장과 함께 차를 동승하고 세월호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3시 반에 도착해서 그곳에 계신 참혹한 현장을 겪고 있는 한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게 없는 안산시장으로서 역할을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만이
뭐 이런 재해 사건에도 또 우리가 좀 힘을 쏟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연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는 동안에 제가 무능해서 또는 여러 가지 또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상중에 상주를 바꿨다. 뭐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또 윤리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느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것을 귀담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산 시민이 굉장히 좀 분노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참사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안산시의 정서를 잘 살피고 또 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 후보를 결정한 중앙당 정부에 대해서 안산 시민들께서 뭔가 좀 힘을 쏟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는 것은 제 개인의 명예를 살리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 시민의 명예를 살리고 안산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결단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꼭 승리해서 안산 시민의 승리를 꼭 보여주는 6.4 지방선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빈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의 지방행정과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대 김철민 시장 재임 시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직 청렴도는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의원들은 외유와 거짓말, 개인 휴가비를 혈세로 이용하다가 적발되었고 시의원은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미끼로 금품수수로 구속당했습니다.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안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도의원 9명 중 8명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번만큼은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이 안산의 행정과 권력을 독식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37년 동안 청렴한 공직생활과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을 지냈던 기호 1번 새누리당 조빈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길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아이들과 선생님, 이웃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 온 시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다람쥐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님들, 진도로 분향소로 달려가 기꺼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하던 자원봉사자 여러분, 분향소를 찾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추모객들을 보며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시민이 미래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과 위기를 딛고 사람이 중심되고 부패 없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이 저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의당도 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저를 지지한 것입니다. 안산시장 선거 최초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입니다. 안산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출신 지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로부터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는 제가 바로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6월 4일 투표해 주십시오.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새로운 안산을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투표하기가 어려우시다면 5월 30일과 31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통합과 청렴의 리더십으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깨끗하고 새로운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